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따른 미국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이 이를 대체할 대력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주 동안 계속해서 그동안의 관세 정책을 통해 거둔 수입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1인당 $2,000의 관세 배당금 지급 계획을 띄운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연방정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들과 거래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기술업체 시터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대출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대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 추방을 미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습니다. 지난달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한 만큼 국제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도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한 감독이 교단의 재정 상태가 불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UMC 재정 및 행정총회 이사회는 최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다양한 재정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최대 성경의 유버전이 지난 7월 기준 1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돌파하면서 신앙 기반 디지털 도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따른 미국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이 이를 대체할 대력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자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촉박한 시한 탓에 공화당이 당내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23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해 일단 보조금 지급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여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연장안이 부결돼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급증하게 되면 여론의 화살이 공화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일단 민주당의 보조금 지급 연장안 표결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맞서 제시할 공화당표 건강보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릭 스콧 상원 의원은 각 주가 트럼프 헬스 프리덤 계좌를 도입해서 정부 지원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은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 계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중도파들과 민주당과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의 하원 의원들은 보조금 지급 연장의 중요성을 지도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그러나 보조금 연장이 미온적이며 건강보험 개혁을 우선하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주 동안 계속해서 그동안의 관세 정책을 통해 거둔 수입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1인당 $2,000의 관세 배당금 지급 계획을 띄운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연방정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추가 수입의 일부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베팅 사이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이 실제 현실에서 지급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는 $2,000가 아닌 $1,000 지급 확률을 단 2%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예측 사이트에서도 역시 2,000달러 지급 확률은 1%라는 대단히 낮은 확률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2,0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2,000달러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총 비용은 이러한 예상치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들과 거래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기술업체 시터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대출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대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수백 개의 은행과 대출 기관 등과 거래하고 있는 시터스 AMC는 대출 고객들의 사회보장 번호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터스 AMC는 지난 12일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2주간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JP모건 체이스와 시티은행, 몰건 스탠리 등이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JP모건 체이스 측은 직접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현재 은행 등 피해 기관과 협력해서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한 만큼 국제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도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0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89.09로 전달보다 1.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올해 3월 한국 정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외환 위기 당시 수준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직후에 100선을 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90선 초반까지 떨어지며 주요국 대비 약체 통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 추방을 미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2일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 지아코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항소기간 해당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친구 가족 등과 함께하는 땡스기빙데이 저녁 식사 만찬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땡스기빙데이에 미국인들의 식탁에 주로 오르는 전통적인 주 재료인 칠면조 고기 가격이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칠면조 고기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불과 1년 만에 16% 이상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국 연맹이 최근 실시한 제40회 연례 땡스기빙데이 식사 조사에 따르면 10인 기준의 전통적인 만찬 평균 비용은 55.1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약 5.52달러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 감소한 수치로 2022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 비용인 64.05달러에서는 약 9달러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핵심 근로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은퇴 준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30에서 40대부터 주택과 은퇴 자금 마련을 동시에 준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전국퇴직연구소와 해리스폰이 지난주 발표한 새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의 58%는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은퇴를 대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선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치솟는 주택 비용을 손꼽았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집값을 은퇴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절반은 몰기지 대출을 장기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한 감독이 교단의 재정 상태가 불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UMC 재정 및 행정총회 이사회는 최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다양한 재정 현황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감독은 참석자들에게 교단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브스 감독은 교단지인 UM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고 긴급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회와 연회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 아래 부담금 납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성경 앱 유버전이 지난 7월 기준 1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돌파하면서 신앙 기반 디지털 도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08년 애플 앱스토어 출시 첫 주말에만 8만 3천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이 앱은 17년 만에 글로벌 무료 플랫폼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립자 바비 그룬왈드 목사는 평균 이하의 성경 독자였던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됐다며 유버전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버전은 단순 성경 유통을 넘어 번역 프로젝트 자금 지원으로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전 세계 성경 공회와 협력해서 수십 년 걸릴 번역 작업을 가속화했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앱을 통한 기부로 번역 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제임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아동 구조 작전 중 하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보안당국이 주도한 휴일을 위한 집 작전을 통해서 주 전역에서 총 122명의 아동이 학대자들로부터 구조됐습니다. 어스마이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 신고된 122명의 아이들이 다시 안전한 보호 아래 돌아오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그들은 인신매매, 착취, 학대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구조된 아동들의 나이가 2세에서 17세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성인 6명이 체포됐고 이들은 음란 행위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체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저녁부터는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4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46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51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22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으셨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